서울신정고등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구사 담당 김진효 선생님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상호사 수행평가 모두 응시를 끝마치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요. 이번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중간고사 대비를 위한 마지막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공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문제 1번입니다. 제시된 지문을 보고 가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교육기관을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중앙일보 기사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실제 신문 기사를 봤을 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출제를 해봤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 이후로 외식 자영업자들이 지긋하게 맞은 가운데 많은 이제 무한리필 숯불 돼지갈비집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맛있게 즐겨요. 명륜 진사갈비 이거인 것 같아요. 조선시대의 최고 교육기관이라고 합니다. 네, 이 교육기관에는 명륜당 옆에 진사식당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학교 무엇입니까? 명륜 당이 있는 건물은 성균관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정확히 생각하셔야 되는 게 성균관은 고려시대 때 처음 만들어졌어요. 우리 교과서에 실려있지는 않는데 충렬왕 때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 공민왕 때 정비했다는 기록을 배웠거든. 그래서 성균관은 고려시대이면서 조선시대의 최고 교육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답은 성균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오답으로 명륜당 쓰셨는데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성균관 하나이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명륜 진사갈비 이 브랜드의 이름으로 함께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번과 3번에 해당하는 문제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 11쪽에 있는 내용이고요. 프린트는 1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네, 다음에 시대는 자료를 읽고 문제 푸는 것이 되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항상 먼저 봐야 될 것, 바로 지문의 출처에 해당되겠습니다. 한나라 역사책이래.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이 한나라 중국 시절에 우리나라와 관련된 역사 기록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 범위 공부하시면서 고조선에 관련된 그 역사 중에서 한나라 무제의 침략으로 고조선이 멸망했다는 사실을 배우셨거든요. 그 시절에 있었음의 역사 책임을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무엇인지 여러분들 공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을 죽이면 즉시 사형에 처한다. 아, 이거 노동력 중시를 할 수 있는 개념이죠. 남에게 상처를 입히면 국물에 배상한다. 노동력 중시, 용경사의 힘을 알 수 있겠고요. 남의 물건 훔친 사람한테는 노비를 삼게 하는데, 자, 물건 훔친다, 안 훔친다. 네 것과 내 것에 해당하는 재산이 있음을 알 수 있겠고요. 노비를 삼는다고 하니 그 당시에 노비라고 하는 것이라면 누군가 노비를 갖고 있겠고 누군가 노비가 되었을 것이고 신분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랬는데 죄를 면제받고자 한대. 무슨 소리냐? 그 당시에 누군가 죄를 저질렀다면 죄를 판결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죄를 집행하는 사람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라서 형벌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50만 전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 당시 50만 전이 얼마였었는지 지금은 이게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의 화폐가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법은 고조선 때 있었던 탈조법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제시된 법률을 제정한 국가. 어느 국가입니까? 고조선이죠. 그래서 고조선의 법률 중 남아있는 8가지의 조항에 해당하는 법인 탈조법에 해당하는 지문을 출제를 하였습니다. 네, 이 국가의 범위를 알 수 있는 문화 범위,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비파 형태 만들어진 구리칼의 이름으로 비파형 동검 알려드렸고요. 두 번째 정답은 탁자식 고인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고 쓰실 텐데요. 이 정확한 정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번에 채점하는 과정에서 그냥 고인돌이라고 했던 답을 틀리게 했거든? 왜냐하면 교과서에 있는 북방식 고인돌 말고 남방식 고인돌이라는 것도 있어. 이거는 탁자식이 아니라 그냥 평평한 도리 개념이라서 그냥 고인돌 하면은 이것은 고조선의 문화 범위를 알 수 있는 증거가 되지 않아. 그래서 탁자식 고인돌, 같은 말은 북방식 고인돌만 정답 인정하였습니다. 이 점을 잘 염두하셨다가 해당 문화유산을 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문제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교과서 12쪽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마찬가지로 프린트는 1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무슨 지문인지 선생님 출처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좀 참고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나라가 돈에 사실 말하기를 외인이 그 국경에 가득 차 성과 해저를 부수고, 여기서 말하는 외인은 일본입니다. 일본이 어디에 쳐들어갔대. 그래서 나라한테 귀의해서 도와주세요. SOS, help me, help me 하는 겁니다. 돈 요청했대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운 상황이니 나라 도와달라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이랬더니 기병과 보병을 합쳐서 신라를 구하내게 했다. 아, 그렇다면은 지금 나라와 나라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 나라가 신라를 도와준 거야.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나는 신라의 왕이 아니라는 거지. 그랬는데 고구려군이 고구려군이 왔다고 하는 상황이라서 급히 추격해서 임나가라의 종발성에 이르러 성이 함락되었다고 하니 이 지문은 지금 고구려가 신라를 도와주고 있는 상황을 알 수 있겠는데, 이 글이 적혀있는 이 출처가 광개토 대왕릉비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가와 나는 그 당시에 광개토 대왕이 신라에 도움을 주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가는 누구죠? 광개토 대왕의 도움을 받았던 뇌물왕입니다. 자, 정식 명칭은 뇌물마립간이 맞는 표현이고요. 자, 다음으로 그 당시에 이 신라왕의 업적에 대해서 쓰라고 알려드렸는데 선생님이 제한 조건을 줬어요. 신라왕에 관련한 칭호만 인정을 했거든. 따라서 정답은 마립간 칭호를 사용하였다만 정답을 인정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뇌물마립간의 업적 중에서 김씨 왕이 세습 관련된 설명은 맞는 설명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요구하는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모두 오답 처리하였음을 함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그래서 뇌물마립간, 그리고 뇌물마립간에 대해서 마립간 칭호 사용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예, 5번 당연히 광개토 대왕이죠. 이렇게 답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31쪽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프린트는 4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어느 사람 7년. 근데 연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연도가 그 당시에 어느 국가였음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이거 중요한 표현이죠. 근데 어느 왕 때 노비를 조사했대. 노비를 조사했다면 우리가 이번에 배웠던 어떠한 그 상황을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노비를 조사해서 분명히 밝히도록 명령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노비를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다고 하는데, 아니 주변 사람들이 말려 하지 마세요 했는데 끝까지 왕은 안 들린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 있으니 지금 어느 왕 때, 자 10세기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고려시대에 노비를 조사하는 제도에 대해서 이것을 반대하는 지문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으니 이 내용은 노비 안건법에 대한 내용이니 이 법을 시행하도록 했던 왕 누구죠? 답은 그래서 이 왕의 이름 광종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 도보경심이라는 드라마에 속혀있는 그 이준기 연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그 왕이 업적을 쓰는 문제인데 인재 선발과 관련한 근거를 제시했어. 그럼 뭐가 나와야 됐습니까? 과거제 시행한다는 표현만 정답이 가능해. 여러분들이 이번에 쓰시면서 공복제 시행이라던가 아니면은 황제칭호 사용이나 아니면 연호 사용에 대해서 쓰신 학생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물론 그게 광종의 업적은 맞으나 여기서 요구하는 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인재 선발과 관련한 말로써 과거제를 처음 실시했다는 표현, 시행이라는 표현 또는 쌍기라고 하는 중국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하여서 과거제로 인재를 선발하였다. 이런 표현을 모두 맞게 처리했었기 때문에 과거제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시행, 최초 실시 이러한 단어까지 정답을 모두 써야 인정 처리하였음을 함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교과서 44쪽이고요. 프린트 7쪽입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지문인데요. 원래 이 지문은 교과서에 보시는 것처럼 출처가 있는데 출처를 가려버렸습니다. 네, 문제가 좀 어려워졌다는 설명할 수 있어요. 한밤을 몰라서 끝없는 번뇌를 일으킨다. 마음이 없대요. 왜? 뭔가 어떠한 신앙심이 필요한 것 같은데 마음이 없다면 마음 강조하는 거 참선, 나무아비 탑을 이거 강조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으니 이거는 불교 중에서 선종 종파를 설명하는데요.
근데 한마음을 깨달아서 한없는 지혜와 능력을 드러나는 이가 깨달은 사람. 다시 말하면 공부한 것, 경전의 그 공부와 암기, 다시 말하면 경전에 대한 연구를 강조는 불교에 당하겠으니 여기서 말하는 종파는 교종불교를 설명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신앙심이 많아도 지식이 없으면 믿는 것이 아니요. 또 반대로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신앙심이 없으면 안 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선종불교와 교종불교를 함께 each other 함께 하라고 하는 불교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지문은 그 유명한 보조국사 진들이 말한 정해결사문에 해당하는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렸습니다. 함께 하자는 내용이죠. 네, 그래서 선종불교와 교종불교의 통합을 의미하고 있음을 함께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사람 누구예요? 진울이에요, 진울. 자, 같은 말로 보조국사라고 하는 국사 표현도 함께 알 수 있는 표현이고요. 자, 많은 사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도노점수입니다. 그치요? 도노가 뭐였어요? 나무, 아비, 탑을, 관세, 음보. 그런 거였구나. 단박에 깨달은 다음에 more and more, 점점 계속 수용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도노점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나왔던 지문의 내용처럼 선종 중심으로 교종통합을 말하고 있으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가해를 함께 수련하세요. 정해상수라고 합니다. 그쵸? 자,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교종 중심으로 선종통합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했다면 그 당시 대각국사 의천이 말한 개념이라서 틀리게 채점을 하였고요. 네, 뿐만이 아니라 이 지문 말고도 수산사라는 절, 지금의 순천에 있는 송광서 절인데요. 여기에서 불교의 가르침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새롭게 마음을 정리하고 불교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시행하자라고 하는 마음을 클린하게 하자. 결사운동을 주장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도 모두 맞게 처리하였음을 함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교과서 32쪽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프린트는 4쪽 해당하는 내용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지금 고려의 중앙정치제도의 복습 여부를 확인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이 내용 중에서 기역, 니은, 디귿, 미음의 빈칸이 해당되는데, 자, 기역과 니은은 왕 밑에 해당하는 부서의 모습을 정리하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방 문제와 군사 문제 논의하는 것, 전쟁을 논의한 기구는 도병마사라 부르고요. 제도와 시행규칙, 다시 말하면 법률의 제정이랑 관련된 부서가 되겠으니 이 부서 이름은 신목도감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고려시대의 중앙행정조직은 성이 2개, 해당하는 부서가 6개, 이성 6부라 부르겠으니 여기서 말하는 성은 뭐가 되겠습니까? 중서문화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서문화성의 제시인과 여기 나와 있는 중춘의 출입을 만나서 이렇게 만나서 회의하는 기구가 이 두 기구들이에요. 그리고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여기 적혀있는 이 기구가 만나가지고 그 당시 정치를 하면서 그 당시에 왕한테 또는 신하들한테 건의하는 기구가 있었다면 우리가 이 기구를 대간이라 부른다고 요 함께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미을은 어디에 해당하죠? 어사대죠. 미을, 자, 맞으면 미음입니다. 3, 4, 3, 4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숫자를 세는 기구가 되겠으니 그 당시에 세금에 대해서 또는 국가 예산에 대해서 그 당시에 회계를 담당하는 부서임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정치기구에 대한 모습을 설명하는 거였으니 자, 그래서 정답은 뭐죠? 기역은 도병마사, 니은은 신목도감입니다. 자, 이 문제가 마지막에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두 기구의 특징은 정확합니다. 자, 이 도병마사 신목도감은요. 원래 이러한 이 행정조직 자체가 당나라에서 처음 시작된 거였어. 그랬는데 당나라의 제도가 발해에도 영향을 주었긴 하였습니다만 발해는 조직 구성원은 그대로인데 이름을 바꾸고 독자적 운영을 하였거든. 그랬는데 도변버섯 신목도감은 발해나 당나라에도 없는 정말 특이한 기구예요. 그래서 고려만에 있었던 독자적인 기구였는데 쌤 여러분들한테 이만 채점하는 기준을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기구란 개념이 아니라 이 귀족들이 논의한 회의기구였다. 내지는 정치기구였음을 정확하게 표현해두는 것으로서만 정답 처리를 하였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말해서 각각에 있는 기구들은 모두 다 고려시대만 있었어. 근데 그냥 기구가 아닌 회의기구였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정답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원래 이 기구들은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원래 조선시대 가면 이런 기구가 다 사라지게 됐는데요. 왜 그랬냐면 신라에 있었던
코백회의 같은 귀족회의 특징이 남아있거든. 그래서 이 두 기구는 고려 정치가 여전히 귀족적으로 논의가 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조선시대에 있었던 육조 집계자나 의정부 서술제와 달리 여전히 행정 업무가 실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귀족적으로 논의되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특징도 함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번 한국사 수행평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해설 강의를 모두 마무리 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수행평가에서 다루지 않은 파트가 조선시대 부분에 해당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조선시대에 대한 부분도 이번 수행평가를 준비했던 공부처럼 꼼꼼히 잘 준비하셔서 돌아오는 중간고사에서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우쌤과 함께하는 한국사 공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한국사 공부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